쿵. 윗집에서 또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6개월 전 이사 온 윗집 여자는 유난히 발소리가 컸다. 새벽에도 밤늦게도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참았지만 결국 한 달 전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고 그 뒤로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또 시작이네. 지훈이 한숨을 쉬는 순간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다. 노트북 화면도 거실불도 냉장고 소리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완벽한 어둠이었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 전체가 암흑에 잠겨 있었다. 정전이었다. 시발. 지우는 더듬거리며 서랍에서 손전등을 찾았다. 하지만 건전지가 다 닳았는지 희미하게 깜빡이다가 꺼져버렸다. 핸드폰 불빛을 켜고 촛불이라도 찾으려던 순간 위층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불안정한 소리였다. 뭐야, 저 여자도 당황했나? 지우는 냉소를 머금었지만 곧 복도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핸드폰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지우는 현관문 쪽을 바라봤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지우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예상대로 윗집 여자 서연이었다. 그녀는 핸드폰 불빛을 턱 아래에서 비추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저 죄송한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소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의 차갑고 도도한 태도와는 전혀 달랐다. 네. 혹시 촛불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준비를 안 해놔서 너무 무서워서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불편한 사이였지만 이렇게 떨고 있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기도 뭐했다. 잠깐만요. 지우는 부엌 서랍에서 양초 몇 개와 라이터를 꺼냈다. 서연은 문 앞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생각보다 어려 보였다. 30 중반쯤? 여기요. 지훈이 촛불을 건네려는 순간 서연이 작게 말했다. 저기 혹시 같이 있어도 될까요? 저 정말 어둠을 너무 무서워해서요.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우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진심으로 겁에 질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들어오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지우는 거실 테이블 위에 촛불 3개를 켜고 소파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지우는 서연의 얼굴을 슬쩍 훔쳐봤다. 긴 생머리 맨 얼굴이었지만 피부가 깨끗했다. 편한 집옷 차림이었는데 상의가 얇은 티셔츠라 속옷 라인이 살짝 비쳐 보였다. 지우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저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근데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있으면 공황 발작이 올 것 같아서. 괜찮아요.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이 여자 때문에 몇 달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자기 집에 앉아서 떨고 있다. 근데 층간소음 문제로 불편하셨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네. 좀 그랬어요. 죄송해요. 진짜 몰랐어요. 제가 발소리가 큰 줄. 아니,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아니에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다시 바라봤다.
촛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표정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혹시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잠깐만요. 지우는 부엌에서 생수병을 꺼내 건넸다.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많이 힘드셨나 봐요. 지훈의 말에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티가 나나요? 네. 좀. 맞아요. 요즘 정말 지옥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저 6개월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그것도 제 친구랑.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다. 증거를 찾았을 때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둘이 호텔에서 나오는 거 보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밤만 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잤고, 낮에는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울고, 그래서 집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걸었나 봐요. 그게 층간소음이 됐을 줄은.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1년 전에 이혼했어요. 서연이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진짜요? 네. 아내가 회사 상사랑 바람 폈어요. 저도 증거 찾았을 때 정말 미쳤었어요. 그랬구나.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무언의 공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해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은 그 기분.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거.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거. 다 이해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촛불이 흔들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지우는 소파 뒤쪽 선반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다. 혹시 술 괜찮으세요? 네. 지금 딱 필요했어요. 지우는 와인잔 2개를 꺼내 와인을 따랐다. 촛불빛 아래에서 붉은 와인이 신비롭게 빛났다. 건배, 건배.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와인의 쌉쌀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오랜만에 마셔보네요. 이혼하고 나서 술도 안 마셨어요. 혼자 마시면 더 우울할 것 같아서. 저도요. 혼자 마시면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맞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혼자 있으면 자꾸 그 생각만 나고. 서연이 말을 이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그런 생각만 들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바람 피운 건 그 사람 잘못이에요. 당신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간 쓰레기였던 거예요. 서연이 지훈을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인간 쓰레기 맞는 말이네요. 당연하죠. 제 와이프도 인간 쓰레기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비가 내리는 소리와 촛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그래도 가끔은 그리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요.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저녁에 TV 보면서 수다 떨고 그냥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이런 밤에는 더 그래요.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같이 있고 그게 그리워요.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서연이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촛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미소가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지훈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떨림이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들, 현재의 외로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촛불이 점점 짧아져 갔고 와인병은 비어갔다. 근데 신기하네요. 서연이 말했다. 6개월 동안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정전 덕분인 것 같아요. 불이 켜져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어둠이 주는 익명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우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도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저기,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거 너무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뭔데요? 혹시 외로우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요. 저도요. 서연이 작게 대답했다. 너무 외로워요. 가끔은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연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촛불이 흔들렸다. 저도 그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이거 괜찮은 걸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훈이 서연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서연도 몸을 기울였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다. 저 이혼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서연이 속삭였다. 저도요. 지훈이 대답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하지만 곧 더 깊어졌다. 서연이 지훈의 목에 팔을 감았고 지훈은 서연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촛불이 흔들렸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숨이 거칠었다. 방으로 갈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침실로 향했다. 촛불 하나를 들고 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침실 문을 열자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지훈은 침대 옆 협탁에 촛불을 놓았다. 희미한 불빛이 침실을 은은하게 비췄다. 긴장돼요. 서연이 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다. 저도요.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촛불빛 아래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우리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지훈의 말에 서연이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훈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다. 고마워요. 이렇게 배려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심장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긴장을 풀어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마치 두 사람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지훈이 먼저 서연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다시 키스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절실했다. 서연이 지훈의 티셔츠를 움켜쥐었다. 키스가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호흡은 거칠어졌다. 지훈의 손이 서연의 등을 타고 내려갔다. 얇은 티셔츠 너머로 그녀의 피부가 느껴졌다. 서연이 작게 신음했다. 그 소리에 지훈의 욕망이 더 커졌다. 괜찮아요? 지훈이 속삭였다. 네, 계속해요. 서연이 지훈의 티셔츠를 벗기기 시작했다.
지훈도 그녀의 옷을 천천히 벗겼다.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두 사람의 피부가 더 많이 드러났다. 촛불빛 아래에서 서연의 몸이 아름답게 빛났다. 정말 아름다워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다. 서연이 수줍게 웃었다. 저도요. 당신도 멋져요.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다. 지훈이 서연의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봤다. 서연의 긴 머리카락이 베개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욕망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정말 괜찮아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네, 원해요. 당신을. 그 말이 지훈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다. 그는 서연에게 키스하며 천천히 그녀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목, 쇄골, 가슴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서연이 작게 신음했다. 아, 좋아요. 서연의 손이 지훈의 등을 핥히었다. 지훈은 더 깊이, 더 천천히 그녀를 느꼈다. 서연의 몸이 그의 손길에 반응하며 떨렸다. 지훈 씨, 네, 제발 이제. 서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였다. 지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 안으로 들어갔다. 아, 서연이 지훈의 어깨를 꽉 붙잡으며 신음했다. 지훈은 잠시 멈춰서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아파요? 아니요, 좋아요, 움직여요. 지훈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몸이 그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두 사람의 신음이 침실에 울려 퍼졌다. 촛불이 흔들렸다. 더 빨리. 서연이 속삭였다. 지훈은 속도를 높였다. 침대가 삐걱거렸다. 두 사람의 몸에서 땀이 흘렀다. 서연 씨 너무 좋아요. 저도요, 아, 너무 좋아요. 리듬이 점점 빨라졌다. 서연의 다리가 지훈의 허리를 감쌌다. 지훈은 더 깊이, 더 세게 움직였다. 지훈 씨 저곳. 저도 거의. 두 사람은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다. 서연이 지훈의 등을 세게 긁으며 소리를 질렀다. 지훈도 그녀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다. 아, 여운이 길게 이어졌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껴안았다. 지훈은 서연의 옆으로 누웠고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놀라워요. 서연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지훈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얼마만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거의 1년 반 만이네요. 저는 2년이요. 서연이 놀란 듯 지훈을 올려다봤다. 진짜요? 이혼 전에도 안 했어요? 네. 와이프가 바람 피우면서부터는 손도 안 댔어요. 역겨워서. 저도요. 남편이 친구랑 바람 피운다는 거 알고 나서는 같은 침대에서도 못 잤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근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이거 후회 안 해요? 지훈은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다. 촛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에 불안이 서려 있었다. 전혀요. 당신은요? 저도 안 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랜만에. 저도요. 지훈이 서연에게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이거 일회성인가요? 서연이 물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보고 싶어요. 당신을. 저도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근데 조금 이상하네요. 우리 6개월 동안 서로 싫어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게요. 인생이 참 알 수 없어요. 근데 좋아요. 이런 것도.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다. 그리고 또다시 서로를 원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를 느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다. 비가 그쳤네요. 서연이 말했다. 정말로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네요. 곧 전기도 들어올 것 같아요. 아마도요. 그럼 저 올라가야겠네요. 서연이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다. 지훈도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갑자기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저기, 지훈이 말했다. 핸드폰 번호 좀 줄래요? 서연이 빙그레 웃었다. 네. 두 사람은 번호를 교환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서연이 말했다. 저야말로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저도요. 서연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모든 불이 켜졌다. 아파트 전체에 전기가 들어온 것이다.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밝은 빛에 눈을 찡그렸다. 와, 드디어 들어왔네요. 그러게요. 밝은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니 조금 어색했다. 어둠 속에서는 자연스러웠던 모든 것이 밝은 빛 아래에서는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럼 들어갈게요. 네. 조심히 올라가요. 서연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몇 계단 올라가다가 뒤돌아봤다. 지훈 씨. 네. 내일 연락해도 돼요? 지훈이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잘 자요. 당신도요. 서연이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지훈은 문을 닫았다. 집안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다. 그는 거실로 돌아가 촛불을 껐다. 아직도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핸드폰을 보니 밤 11시 30분이었다. 정전이 된 지 3시간쯤 지난 것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바라봤다. 서연이 마시던 잔이었다. 그녀의 입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집에 잘 들어왔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잘 자요. 지우는 답장을 보냈다. 저야말로요. 내일 연락해요. 좋은 꿈 꿔요. 답장이 바로 왔다. 네, 당신도요.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는 아직도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베개에서 그녀의 향기가 났다. 신기하다. 지우는 생각했다. 6개월 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사람이 이렇게 될 줄이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 그녀에게 뭐라고 연락해야 할까? 커피 한 잔 하자고 할까? 아니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할까? 아, 몰라. 내일 생각하자. 지우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서연 생각을 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샤워를 하고 나와 핸드폰을 확인했다. 새벽 6시에 서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못 자고 있어요. 당신 생각만 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유유. 지훈이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도 똑같아요.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답장이 바로 왔다. 네.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럼 점심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몇 시에? 12시에 아파트 앞에서 만날까요? 네. 기다릴게요. 지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골랐다.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입던 사람이 오늘은 유난히 신경이 쓰였다. 이게 얼마만이야?
지우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설레는 게 얼마만인지.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지우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마침내 11시 50분이 되었다. 지우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아파트 입구에 내려가니 서연이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도 연하게 했고 머리도 곱게 빗었다. 너무 예뻤다. 왔어요? 서연이 수줍게 미소 지었다. 네. 기다렸어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다가 함께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갈까요? 지훈이 물었다. 조용한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시선 신경 쓰이니까. 그러네요. 같은 아파트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혹시 차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좀 멀리 나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지훈의 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났다. 한강 근처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차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어젯밤 생각 많이 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솔직히 한숨도 못 잤어요. 당신 생각만 하다가. 저도요. 진짜 한숨도 못 잤어요.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요. 서연의 솔직한 대답에 지훈의 심장이 뛰었다. 저도요. 카페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한강이 보이는 뷰가 좋은 곳이었다. 여기 좋네요. 서연이 말했다. 자주 와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냥 내비게이션에 나온 곳으로 온 거예요. 그래도 잘 찾으셨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기,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계속 보고 싶어요. 당신을. 저도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가요? 우리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혹시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싶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같은 걱정했어요. 근데요. 네.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서두르지 말고. 서연이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솔직하게 대하기. 거짓말 안 하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불편하면 언제든 말하기.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따뜻했다. 카페에서 2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어젯밤에 못 물어본 게 있는데요. 서연이 말했다. 뭔데요? 지훈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아, 저요? IT 회사 다녀요. 개발자예요. 와, 멋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집에 자주 계셨구나. 재택근무가 많으시겠네요. 네. 거의 매일 집에서 일해요. 그래서 더 외로웠나 봐요.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지훈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저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 넣으신 거 알았을 때 진짜 속상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오해받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이혼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훈이 서연을 안아주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네,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아요? 지훈이 물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먹고 싶어요? 파스타? 좋아요. 근처에 맛집 검색해 볼게요. 두 사람은 한강 근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분위기 좋은 곳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젯밤에 마신 와인 맛있었어요. 서연이 말했다. 저희 집에 더 있어요. 다음에 또 같이 마셔요. 좋아요. 근데 다음에는 제 집으로 올래요? 지훈이 놀란 듯 서연을 바라봤다. 진짜요? 네. 제 집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연이 볼을 붉히며 말을 흐렸다. 그리고 또 하고 싶어요. 어젯밤에 했던 거. 지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저도요. 사실 계속 생각났어요. 정말요? 네. 당신 몸, 당신 소리, 당신 표정 다 기억나요. 서연이 지훈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잡았다. 저도요. 계속 생각났어요. 당신 손길, 당신 입술. 두 사람은 서로를 뜨겁게 바라봤다. 식욕보다 다른 욕구가 앞섰다. 식사 빨리 끝내고 집에 갈까요? 지훈이 속삭였다. 네, 빨리요.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참지 못하고 키스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은 없었다. 빨리요.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엘리베이터가 서연의 층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격렬하게 키스했다. 침실 어디예요? 저쪽. 서연이 침실을 가리켰다. 지훈이 그녀를 안아들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지훈의 목에 팔을 감았다. 와, 힘세시네요. 당신은 가벼워요.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지훈은 서연을 침대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 위로 올라갔다. 어젯밤보다 더 원해요. 지훈이 속삭였다. 저도요, 미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어젯밤보다 더 급했다. 옷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름다워요. 지훈이 서연의 몸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낮에 밝은 햇살 아래에서 보는 그녀의 몸은 어젯밤 촛불빛 아래에서 본 것보다 더욱 선명했다. 부끄러워요. 너무 밝아서. 괜찮아요. 정말 아름다우니까. 지훈이 서연의 몸을 천천히 탐험하기 시작했다. 입술로, 손으로, 혀로. 서연의 몸이 그의 손길에 반응하며 떨렸다. 아, 지훈 씨. 기분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지훈의 손이 서연의 가장 민감한 곳에 닿았다. 서연이 몸을 비틀며 신음했다. 여기 벌써 젖었네요. 창피해요. 말하지 마요. 창피할 거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느껴져서 좋아요. 지훈이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신음이 점점 커졌다. 아, 거기 좋아요. 여기. 네, 거기요. 더 세게. 지훈이 속도를 높였다. 서연의 몸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저곳 갈 것 같아요. 가요. 보고 싶어요. 당신이 가는 모습. 아, 안 돼. 너무 부끄러워. 괜찮아요. 이쁠 거예요. 지훈의 손가락이 더 빨라졌다. 그리고 입으로 그녀의 가슴을 애무했다. 서연이 한계에 도달했다. 아, 가요, 가요. 서연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절정에 도달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서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훈을 바라봤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서연이 지훈을 밀어 눕히고 그의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애무하기 시작했다. 지훈이 신음했다. 기분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서연의 손길이 더 대담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으로 그를 애무하기 시작했다. 서연 씨 너무 좋아요. 그럼 더 할게요. 서연의 입술이 더 깊이 그를 받아들였다. 지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쾌감에 몸을 맡겼다. 이제 넣어도 돼요? 지훈이 물었다. 네, 빨리 넣어줘요. 서연이 지훈 위에 앉으며 천천히 그를 받아들였다. 아, 깊어요. 괜찮아요? 네, 너무 좋아요. 서연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잡았다. 더 빨리 움직여요. 지훈이 속삭였다. 이렇게요? 서연이 속도를 높였다. 침대가 삐걱거렸다. 네, 더요. 두 사람의 신음이 침실에 울려 퍼졌다. 서연의 몸이 땀으로 반짝였다. 지훈 씨 너무 좋아요. 너무 깊어요. 저도요, 당신 안이 너무 좋아요. 리듬이 점점 빨라졌다. 서연이 한계에 가까워졌다. 저 또 갈 것 같아요. 같이 가요. 네. 두 사람은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다. 서연이 지훈의 가슴에 쓰러졌다. 두 사람 모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이 중얼거렸다. 뭐가요? 이렇게 좋을 수 있다는 게요. 결혼 생활 내내 이런 느낌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저도요. 아내랑은 이런 적 없었어요. 우리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훈이 서연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서연의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했다. 간단하게 파스타를 만들기로 했다. 지훈 씨는 요리 잘해요? 아니요. 거의 못해요. 주로 배달시켜 먹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서연이 지훈에게 재료 손질법을 알려주었다. 지훈은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잘하고 계세요. 두 사람은 함께 요리하며 웃고 떠들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맛있어요. 지훈이 완성된 파스타를 먹으며 말했다. 정말요? 다행이다. 서연 씨가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글거려요. 진심인데요?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마쳤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서연이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노력하면요. 서연이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 씨, 저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사귀는 거예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라벨을 붙여야 할까요? 라벨?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거요. 저는 괜찮은데 지훈 씨는요? 저도 좋아요. 근데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서두르지 말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다른 사람은 안 만나기. 당연하죠. 저는 지훈 씨 하나로 충분해요. 지훈이 서연에게 키스했다. 저도요. 그날 밤 지훈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서연의 집에서 하룻밤 더 보내고 싶었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참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훈은 생각했다. 정말 신기하다. 이틀 전만 해도 서연 씨를 싫어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니.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의 문자였다. 집에 잘 들어갔어요? 네. 방금 도착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내일 또 봐요? 네. 언제요? 저녁 때 괜찮아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오랜만에 설레는 밤이었다.